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신영대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르게 됐습니다. 미니 총선급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이곳에서 누가 맞붙을지도 관심입니다. 이재명이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네, 조금 늦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처음 브리핑 하게 됐습니다. 떨리고 처음 하는 것이라 미숙한 점이 많을 텐데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두석이 오늘 좀 사라진 상황인데요, 박수현 의원님. 그래도 뭐 과반은 훨씬 넘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동료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되면 마음은 많이 안 좋으실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고 아쉽고 뭐 그런 측면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맞는 것이고요. 그런 것인데 어쨌든 지금 그건 개인적인 느낌이고 어쨌든 지금 주제는 이제 재보선 판 커진다 이런 선거의 관점이 있는 거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지역들은 이게 당선 무효형 때문에 생긴 지역은 아니고 뭔가 좀 자리가 빌 수 있는 지역, 특히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니까 지역구가 비어 있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전지수 의원이 만약에 부산시장 출마하게 되면 좀 빌 수 있는 지역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은 방금 이제 우리 김남준 현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 계양에 출마를 하게 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인 충남 아산을에 누가 가지?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가는 거 아니야? 내지는 또 인천 계양을 해서 조국 대표가 가서 함께 붙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시나리오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듣기에 그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오래전부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평생 함께 했던 그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통령의 지역구, 또 본인의 꿈도 대통령의 꿈을 키우면서 함께 키웠던 그 고향 같은 그 지역구에 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오늘 두 분의 그 의원직이 상실이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이제 현재 1심, 2심이 진행되는 의원들이 또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최대 9석까지 재보선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1, 2심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런 측면에서 이번 그 재보선은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다라고 성격을 규정하면서 이 선거를 승리로 가져가서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당내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빨리 정리를 좀 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여당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자 하지만 상황은 지금 지금까지 다뤘던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문제나 그다음에 오늘 의원직을 상실한 두 분의 의원으로 생긴 이 재보선 지역의 확대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으로서는 좀 심란한 이런 상황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저희는 설 전에 이런 많은 분위기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위 양특검법의 처리 이런 것들을 쟁점들을 빨리 정리하고 설 임박해서부터는 바로 민생에 올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로드맵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진 의원 계시니까 이제 김남준 대변인 얘기만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인천 계양을 해서 실제로 대통령의 입인 김남준 대변인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가야 좀 경쟁력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은 4개잖아요. 지금 4개 계양을 그다음에 아산을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신영대 의원하고 이병진 의원이 아웃되면서 나오는 평택을하고 군산시 4개란 말이에요. 양문석 의원이 지금 3심까지 갔기 때문에 혹시 그 전에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의원들 개인의 잘못이나 실수로 생긴 데는 5개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과연 현역 의원들이 단체장으로 나가려고 후보가 돼야 현역 의원직을 버리니까 네. 저는 호남에도 몇 개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충청, 부산 이런 데가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도 나올 거고. 근데 사실은 저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서 판은 커졌지만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요? 예를 들면 계양을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민주당 말뚝만 꽂아도 된다고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저기가 지난번에 우리 원희룡 전 장관이 가서 만판 졌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김남준하고 누가 대칭해서 저기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핫한 곳은 되지 않을 거고, 다만 지금 평택을이라든지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되어서 부산시장에 출마한다고 한다면은 부산시장 전재수 의원이 빈 자리 북갑이죠. 부산 북갑. 예. 이 정도는 핫하게 붙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뭐 군산 이병진 의원 빈 자리가 핫하게 뭐 간전 포인트가 있는 자리도 아닐 것이고, 아산을 같은 경우도 강훈식 이 비서실장이 나간 자리인데요. 예. 저기는 민주당 그냥 말뚝만 세워도 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 숫자적으로는 판은 커지겠지만은 그렇게 여야의 간전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는 핫한 지역은 그렇게 별로 없다. 마찬가지로 저는 계양을 또 그런 각도라고 봐요. 우리 당에서도 김남준에게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 좋은 후보를 찾아서 내보내겠죠. 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 카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써야 될 거예요. 그 누가 뭐 밖에서 어디 나가라 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저는 원효룡 의원이 지난번에 네. 그 계양을 나간 거는 만용이었다고 봐요. 예. 만용이었어요. 네. 안 나갔어야 돼요. 사실은 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자기가 했던 양천갑 정도로 다시 가서 국회로 돌아서 했으면은 저 양반이 저렇게 지금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우리 당에서도 자원이 됐을 텐데 네. 계양을이라는데 좀 만용을 부린 겁니다. 그때. 지금 너무 네. 많은 분들 얘기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자료화면 준비를 못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이 방송 보시면 많이 서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국민의힘 선거 너무 그건 비관적으로 말씀 주셔가지고 냉정하게 예. 보는 겁니다. 냉정하게. 냉정한 아니, 시선. 그냥 국면이 그냥 여야가 쏘쏘로 인물 경쟁 구도로 가더라도 저런 데는 어려운 것이에요. 예. 어려운 것인데 네. 지금 이번 선거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어렵잖아요. 네. 그런 속에 뭐 계양을에 김남준 나오는데 누가 보내서 핫할 지역이 아니에요. 저기는. 네. 예, 그런 맥락에서 뭐 우리 당의 좋은 자원들을 할 때는 과연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이기는 선거를 할 것인가. 예.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전국 선거 지원이 좋을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 선수로 뛰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보선 얘기까지 잠깐 다뤄봤고요. 뭐 이번 올해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선거니까 차차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